오늘 시장 뜨거웠던 흐름 잠시 좀 식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기대감을 가져가 볼만 합니다. 한 달 내내 급락했던 2차 전지주 또한 오늘 좋은 흐름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K배터리 3사의 2분기 실적도 속속 공개가 됐고 기대감, 희망을 가져볼 법도 합니다. 전기차 수요 회복 그리고 ESS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의존과 낮은 가동률 그리고 중국과의 가격 경쟁은 여전히 부담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K배터리 산업의 현황과 기업 실적 그리고 하반기 성장성과 주가 향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너무나 힘들었던 만큼 2차 전지주 또한 너무나 어려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장주로 분류가 되는 LG 엔솔, 삼성 SDI는 물론이고 다른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거의 전반적으로 30%에서 많게는 60%까지 하락하는 흐름이었어요. 오늘 이제 올라주고는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반도체보다도 더 먼저 급락을 사실 했죠. 네. 그래서 이게 25년 상반기 저점에 거의 다다른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고요. 뭐 하락한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뭐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쏠림, 네. 그것이 나타내는 어떤 부작용들, 그것들이 이제 닥치게 되면서 사실 먼저 매를 맞은 것 쪽이 한 2차 전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건강한 반등을 위한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먼저 펀더멘탈이 바뀌어야 되겠죠. 네. 이제 업황의 뭐 턴어라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속속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사실은 있는 거고요. 또 기술적 측면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과 밀집 국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급반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오늘처럼 이렇게 주식시장이 뭐 급등하는 걸 갖다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환호를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건강한 어떤 반등이라고 한다면은 일종의 그 횡보 장세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잦아드는 장세가 필요한 건데 네. 일단 그 부분은 일어나는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섹터는 역시 그러한 모습을 약간 좀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매를 맞았고 네. 그래서 변동폭도 이제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변동폭도 좀 작았고 그 아래에서 좀 밀집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바닥을 다지는 형국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에 필요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은 펀더멘털 측면이든지 기술적 측면이든지 어느 정도 완성을 해나가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섹터는 뭐 6월 중순, 6월 말부터 아프기 시작했다면 사실 2차 전지는 4월 말, 5월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던 국면들을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기간인데 사실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반등해서 랠리를 이어갈 것이냐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단 왜 이렇게 좀 빠졌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배터리 출하량 모두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 확인이 됐는데 결국에는 업황이 나아진다라는 지표는 확인이 됐잖아요. 네네네. 주가는 왜 역으로 갔을까요? 그 부분이 지금 뭐 한국의 주식시장을 갖다가 기존의 어떤 주식시장의 문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펀더멘탈에 이상이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거는 역시 뭐 특정 섹터의 어떤 쏠림, 그것도 어떤 극단적 쏠림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쏠림의 어떤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지독한 쏠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모든 섹터가 어떻게 그 급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향후 이런 어떤 쏠림 현상들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네. 동시에 지금 뭐 엄청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레버리지 청산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좀 일단락되고 동시에 지금 알게 모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주도주들, 특히 반도체 부분들이 약간의 손바뀜 현상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네. 뭐 외국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사는 현상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았던 국면에서 외국인들은 조금씩 닫고 있고, 개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사던 거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막 팔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비이성적으로 봤던 어떤 수급 고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정상적인 어떤 순환매들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 극단적인 쏠림 현상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수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 과정이 일단락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비합리적으로 움직였던 주식시장이 좀 정상적인 문법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다시 네. 말해서 실적과 그 업황, 그 다음에 어떤 성장성,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가는. 결국은 주가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정상적인 어떤 행태로 다시 그 뭐라고 할까요? 돌아오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조금 건강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한 2차 전지주가 또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그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EV 쪽일 겁니다. 유럽 쪽에서 회복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금 부진한 상황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전기차 캐즘은 어느 정도가 좀 완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럽은 상반기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한 27%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사실은 문제죠. 상반기에 마이너스 20% 역성장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졌다고 해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역성장을 갖다가 북미 지역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기타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쪽은 거의 100% 성장을 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브라질, 인도, 베트남 등 인도 대국들에서 이 전기차의 전환이 굉장히 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전기차의 어떤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거는 결국 유럽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유럽 지역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각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 정책,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공공행진함에 따라서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가형 볼륨급 이하의 차종들이 많이 이제 그 모델들이 거기서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출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의 어떤 확산세를 갖다가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사실 캐즘이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는 단계다. 캐즘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얼리 어댑터에서 대중화되는 수준을 갖다가 대중화되기까지 어떤 깊은 계곡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어떤 기타 지역에서는 더 이상 캐즘 국면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단지 이제 미국 지역만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네. 계속해서 역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게 조금씩 좀 그러니까 역성장의 어떤 폭 자체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캘리포니아라든지 루이지애나라든지 매사추세츠, 뭐 뉴욕, 뉴저지 이런 데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블루스테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서 다시 보조금 정책을 주별로 해서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에서 이제 보조금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게는 그 주들에서 보조금을 주는 주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뭐라고 할까요? 이 전기차의 시장의 어떤 역성장 국면도 조금씩 잦아들지 않을까 하반기로 네. 갈수록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북미 시장의 전기차 EV가 역성장을 좀 만회하는 그런 국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 특히나 유럽 시장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특히나 CATL이란 강한 기업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전하고 잠시 후에 저희가 실적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미국과 유럽, 비중국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은 K배터리의 경쟁력을 조금씩 좀 키워나가는데 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배터리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의 점유율들을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역전을 해서 다 잡아먹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점유율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게 원년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북미 지역에서는 사실 뭐 이제 그 중국산 배터리가 거의 설 자리가 없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사실 우리가 캐파가 부족하니까 그걸 대체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특히 ESS 분야에서는 그 뭐 완전히 ESS 시장을 장악했던 중국 배터리들 뭐의 어떤 점유율을 우리가 조금씩 뺏어오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뭐 그 저가를 갖다가 무기로 한 중국산 배터리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사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시장 자체에서는 우리가 일단 뭐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이제 기타 지역들, 그러니까 북미라든지 유럽을 제외한 기타 뭐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중국산 전기차들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점유율을 갖다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는 우리가 점유율 회복을 갖다가 시동을 걸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피지컬 AI 분야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UAM 같은 분야에서는 울트라 하이니켈, 특히 3억 개 배터리가 절대적으로 우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강세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심지어 유니트리 같은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사들도 LG 솔루션을 갖다가 접촉을 하고 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여전히 우리한테는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 예. 네.